이외에 자 단독으로 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현금 쓰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명의로 된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혜경 씨 카드, 또 김태열 씨 카드 이런 개인 카드를 가져다가 막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미래항공 연구소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태열 소장의 개인 카드와 강혜경 씨의 카드를 사용했는지 이게 말이 됐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저기 명태균 씨는 사실상 파산 상태잖아요. 네네네. 신용불량이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그 애시당초 미래한국연구소를 왜 만들었는가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어떤 돈도 세탁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비용도 조달하고 그러면서 돈을 돌려막는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을 하나 가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아, 플랫폼을 만든 겁니까, 저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남의 카드와 통장으로 일단 경비를 조달했고 그렇죠. 그걸 조달은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분이 신용불량 상태까지 갔는가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정치 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선지출이 많았던 것 같고 맞죠. 또 하던 사업도 뭐 앨범 사업도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전화번호부 사업을 냈는데 전화번호부 사업도 예. 그렇고 앨범 사업도 제대로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로 언론에 보도됐던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개입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이 필요했죠. 네. 본인이 저기 직접 대표로 해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 되는데 그쵸. 안 되는 건 신용불량자고 네. 이렇게 전부 돼가지고 또 하나의 가짜 인생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과 김 소장의 카드를 대신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명 씨가 서울 올라가는 비행기표 끊을 때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주유비에 경비 쓰는 것까지 모두 내가 입금을 다 해주었다. 내 통장도 썼다가 소장님 통장도 썼다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혜경 씨가 강혜경 씨 통장에다 돈을 넣어. 근데 그 현금 카드를 이렇게 돈 꺼내는 현금 카드는 명태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 돈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좌와 이런 거래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강혜경이가 자기 돈으로 미래연구소 돈으로 강혜경 통장에 입금하고 쓴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기 횡령 이런 걸 지금 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 어쨌든 중요한 거 강혜경 씨는 명 씨를 당시 미래연구소 직원으로 등록시킬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등록 자체도 못할 뿐 아니라 등록이 되면 월급이 얼마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월급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명 씨가 본인 이름으로 거래를 못하니까 자기와 김 소장을 시켜가지고 돈을 수금해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돈을 수금해온다는 게 바로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사무에 필요한 자금. 그게 바로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독립자금 내지는 독립군자금 내지는 그 예비 후보들로부터 받았다는 그 자금 이런 것들을 받아와 이렇게 해서 갖고 왔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돈들을 뭐 했었냐? 대통령의 여론조사 81회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개인 지출 비용으로 썼다는 건데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보전 비용으로 명에게 들어가는 이 지급한 건이 있는데요. 벽산 아파트 계약 해지 손익배상금이라고 해갖고 자기 개인적인 것도 이 돈에서 쓰고 금목걸이를 130만 원을 주고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가 이 돈에서 또 쓰고 이 이외에 법인 카드, 법인 명의로 만든 핸드폰 이런 것들도 자기 가족들이 쓰고 또 자기가 지불하던 이자도 법인 통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쓰고 이랬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을. 그랬더니 명태균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내가 무슨 강혜경과 김 소장 카드를 쓰냐, 미래연구소가 내 거냐, 걔들 돈 준 적이 있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냐, 우리 애들 가서 봐라. 몇 달째 전기세가 밀렸다, 무일푼으로 그 돈 한 푼 안 받고 다 도와줬다. 이제 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왜 이 사람은 그러면 무일푼으로 돈도 없고 애들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런 행동을 하나요? 기부천사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제 앞단에 예전에 네. 세계일보 보도하고 몇 개를 이제 종합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여기에서 강혜경 씨도 있고 그 김태열 공익제보자로 또 신고한 김태열 씨 있잖아요. 네. 김태열 씨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영선 의원의 오촌이기도 한데 그 법무법인 김영선 의원이 세웠던 법무법인 한사랑의 법무실장도 했고요. 김영선 김태열 의원의 씨가? 예, 네. 김태열 씨가 보좌관도 했고 그리고
그 명태균이 예전에 미래한국연구소 만들기 전에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를 했다가 이것도 빚이 많아가지고 폐업했어요. 네, 거기 네, 네. 시사경남의 보도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김태열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은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이 운명 공동체처럼 하니까 김태열 씨도 이렇게 돈을 그 당시에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건데 2011년에 명태균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국세 3억 8,500만 원을 체납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돈을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때만 이 뭐 카드를 썼는지 모르고 그 이전부터 카드를 썼을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 같이 운명 공동체처럼 간 거고 예전에 이제 체어맨이 있었어요. 네, 명태균이 체어맨 타고 있었어요. 다니는 체어맨이 있었는데 이거가 본인 명의로 있으면 안 되니까 명태균의 장인 명의로 돌려요. 장모인가? 장인인가 장모인가가 이쪽으로 돌렸다가 이거를 다시 이쪽에서 이제 계속 또 비용이 나오니까 이거를 미래항공연구소로 돌렸다가 이거를 김영선 의원실로 돌립니다. 맞아요, 이 체어맨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이제 물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거. 이게 앞단에 이제 보도가 됐던 거고 여기에서 개인 카드까지 이제 썼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들이 이제 같이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있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 어디다 썼냐. 일부는 본인 명태균의 생활비로 쓴 거고 그 공천 헌금 이게 공천 받겠다라고 돈 준 사람들이 일부는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여론조사에 상당수가 들어갔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게다가 뉴스타파가 확인을 했는데 뭐 뉴스타파만 확인한 게 아닌데 명태균 씨가 조사 전화 자체를 걸지를 않고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를 만들어내서 경선 때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 명이 응답했느냐. 혹은 RDD로 이렇게 자동으로 걸게 하고. 예. 그렇죠. 계속 전화를 걸어가지고 응답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계속 해가지고 예를 들면 500샘플이다 하면 500명이 다 전화를 안 끊고 이 응답이 완료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때 했던 이 당시에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해가지고 했던 여론조사가 1,500샘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로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1,500샘플이 아니고 516개 샘플만 응답 완료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3분의 1만. 그렇죠. 근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1,500개를 했다고 돼 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 네. 나머지는 그냥 실제 통화는 500개, 516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 516개에다가 그걸 근거로 그냥 뻥튀기 한 거다.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론조사 샘플에 손을 대가지고 로데이터에 손을 대가지고 사실상 조작을 한 건데 네. 그 결과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작 전에는 사실 조작을 한 거니까 조작 전에는 당시에 경선 구도였는데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이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 이거를 경선 중이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조작 전에 이제 31%, 홍준표 후보가 30.4% 그래서 0.6%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조작을 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가 33%, 홍준표 후보가 29.1%, 3.9% 포인트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차이가 확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경합 구도가 완전히 윤석열 우세로 바뀐 결과가 도출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실질적으로 원래 로데이터는 달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가 안심번호로 이렇게 당원 명부했던 그 전화할 때의 로데이터를 달라 그래요. 강혜경 씨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로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또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두 번 한 게 이제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사실 화가 나야 될 사람은 홍준표 시장 아닐까요? 홍준표 시장은 뭐 때문에 당한 거잖아.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었잖아.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요즘은 오히려 한동훈만 계속 까고 있는 거죠? 자기를 망친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아니 그게 제일 어이없는 이상하지 대목인데. 않습니까? 예. 저러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원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2달이 안 된 시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윤석열 대세론 컨벤션 효과, 이 네. 입당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대선 경선에 유리해지는 거라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대선으로 갈수록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지지도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맞아요. 특히 보수에서도 그 지지를 철회할 조짐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윤석열의 대안 부재론을 네. 빨리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뭐 윤석열 뭐 외부에서 왔고 과거에 우리한테 아픔 줬지만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당원들한테.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냥은 안 되겠고 이렇게 앞서가는 여론조사로 이렇게 비주얼하게 딱딱 뭘 내놔야 이게 좀 먹혀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홍준표 후보한테는 악의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당해놓고도 지금 홍준표 시장은 맨날 대통령 찾아가 밥 먹고 맨날 당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그리고 밥 먹으면 좀 나아지고, 밥 먹으면 나아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버려야 가- 돼. 이건 두 또 가지- 무슨 운명의 장난. 밥을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 홍준표 시장이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면은 법적 대응을 해야죠. 이런 경우는 내가 그쵸, 피해를 그쵸. 받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이제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해봐야 뭐 하느냐 뭐 이것도 있겠지만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그 이제 와서 해봐야 뭐 대통령이 홍준표로 바뀌겠습니까? 뭐 어머, 그렇지도 않을 어머. 것이거니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야죠. 홍준표는. 야, 멋지다. 네, 미래를 향해 간다는 것은 차기를 어차피 노리는 입장에서, 네. 차기를 노리는 입장에서 이 차기를 노리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을 텐데, 하나는 완전히 이제 반윤의 선봉에 서 가지고 그렇게 반윤 후보로서 이제 보수 정권의 어떤 재창출을 노리느냐, 아니면은 반윤 후보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친윤 후보로서 재창출을 노리느냐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미 친윤 후보로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반윤 후보는 저쪽에 한동훈이 이미 있는 것이고, 한동훈 플러스 등등 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일단 친윤 후보 노선을 잡은 상황에서는 그냥 이 상황에서는 일단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불평을 쓰긴 했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내가 그 당시에도 명태균이가 이렇게 뭐 장난치는 건 알았지만은 이게 당원 여론에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까지는 몰랐고,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와서 얘기해서 뭐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 안 한다 뭐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친윤 후보로 나는 이 정권 재창출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는 한 번 더 차기를 노려보는 쪽으로 계속 간다,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홍준표 명태균 관계를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홍준표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 뭐 있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캠프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뭐 수주한 게 있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얘기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보는 거 뭐 이 손해 보는 게 분명히 또 생기고, 사실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하게 되면 과거에 무슨 인연이었는지까지도 다 얘기해야 되고, 그러느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서 본인이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닌 이상 뭐 묻고 가자, 뭐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 짧게 하면은 네네네. 또 요약하면은 강약 약강, 비굴하다 홍준표. 아니, 이미지는 안 그런데 왜 그러지? 네, 그러니까 센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10월 16일에 페이스북 짧게 읽을게요. 네네, 읽어주세요. 네. 윤 후보는 정치신이라 정치판의 생리를 모르는 관계로 윤 후보 캠프에는 정치 브로커들이 끓고 있었고, 명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지난번에 말한 거네. 예, 네.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도 이러한 윤 후보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장이 원래 우리가 그래요. 원래 그래요라는 거고, 5일 전에 쓴 거는 뭐냐면은 그 밥 먹은 거, 대통령 밥 먹은 거. TK 100년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이렇게 본인이 아예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돈 끌어와야 된다 대구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비굴한데 솔직해. 굉장히 솔직해. 난 돈 끌어와야 돼. 야. 그러니까 한동훈만 까는 거야. 그러니까. 웬일이야. 아니 뭐 한동훈 깔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는 아니 거 이렇게 아니야? 현실적인 그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홍준표 시장은 저렇게 하면 대통령 못 돼요. 그러니까 못되지. 뭐예요 이게 예, 지금? 이게 아이고 참.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가고 실실 웃고 다니는 그 덜 떨어진 사람들을 누가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아니 그러면서 힘 이게 있는 본인 사람한테는 이미지도 뭐라고도 아니지. 못해. 힘 예. 없는 사람한테만 뭐라 그래. 그래서 저런 어떤 행태 같은 경우는 왜 정치를 하고 자기 철학과 원칙이 뭔지 이런 부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런 비굴한 행태는 시골에서 뭐 단체장이나 하시든가 아니면은 대구는 시골은 아닙니다. 대구는 시골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광역시입니다. 하면서 광역시. 이제 저 뭐 이렇게 떡고물 떨어지는 거 이런 정도 만족하는, 말하자면은 당 모이 줄 때 휙 뿌리면 모여서 그냥 정신없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모이 뿌려주는데 그냥 네. 먹고 말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얘 대통령 반열에 못 들어요. 강님이 정신 이상자들인 것 같아요. 이호영님, 저런 사람들이 나란 일 한다고 거들먹거리다니요. 정말 속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오늘 사실 우리가 준비한 거 3분의 1도 못했어요. 뉴스가 왜 이래 많이 하도 쏘아? 얘기할 게 장난 많아서. 아니야. 아니, 스픽스 대단해. 정말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아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